되게 어려운 단어와 키워드의 주제를 선정할 필요는 절대 없다. 정말로 주제가 거의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맞아요. 너무 잘 쓴 것 같고 논리 장난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수상자가 직접 전하는 공모전 꿀팁! 공모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저희가 몇 개 추렸어요. 와우. 그걸 이제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이루어 쓰는 게 좋을까요? 또는 팀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힘들 때마다 같이 동료하면서 써갈 수도 있고 이제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써지더라고요. 이제 학회나 학교 커뮤니티에서 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도 팀으로 참가를 했었다 보니까 딱 힘든 시기에 너무 서로 힘이 돼줬던 것 같아요. 서로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가급적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맞아요.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나 뭐 카페 이런 데 보면 막 사람을 구해서 하잖아. 이거 참여하실 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막 보통 뭐 학교 선후배나 지인이나 동기라던가 좀 아는 사람이랑 같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네 맞아요. 이번에는 난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가. 정말로 주제가 거의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달 정도 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최신에 나온 기사들 그리고 정말 금융업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이슈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이슈가 그냥 이슈로 끝나면 안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를 10개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러면서 주제를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할 때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같은 주제를 가진 팀이 나오지 않도록 주제를 설정하자. 네, 준비를 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이슈들이 항상 있어. 그런 것들을 가급적 다 배제하고 뭔가 좀 희소한 주제를 찾아서 설정하자라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DI나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걸 읽고 이제 주제를 찾았거든요. 고독사 보험이라는 주제가 희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특히 그 주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고독사 다큐를 봤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야겠다. 내가 관심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정하실 때 약간 자기가 꼭 관심 있는 분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와 키워드의 주제를 선정할 필요는 절대 없다. 맞아요. 거기에 이제 논리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주제를 정했잖아. 그럼 이제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선 주제 정했더니 고독사 보험 관련 데이터가 국내에 거의 없어요. 국내 데이터 아예 없는 경우. 그러면 해외 데이터를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도쿄 검찰청 들어가서 거기 이제 고독사 데이터도 없고 막 일본 신문 읽으면서 데이터 찾고 그랬었거든요. 구글 스칼라 이런 데에서 다양한 언어로 진짜 일본어 쳐보고 중국어 쳐보고 스페인어 쳐보시고 정말 다양한 언어로 쳐봐서 꼭 정보를 얻으셨으면 해요. 해외 데이터를 무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저는 그런 걸 추천드려요. 주제 관련해서 사실 내가 썼던 논문 주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한 거였거든요.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보수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논문 사이트를 진짜 몇 날 며칠을 뒤져가면서 꼭 금융업이 아니더라도 다 평범논문으로 다 썼던 것 같고 나는 그때 장기 렌터카 관련된 주제를 정했었는데 이게 대학생이 장기 렌터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어떤 웹사이트 들어가 봐도 거의 정보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보험연구원 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각 원수보험사들 들어가서 상품 공시실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들. 근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실제 지금 이제 필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해보고 학교 선배들, 관련된 보험업계에 다니는 분들 통해서도 이런 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주제를 정하고 정보를 찾는데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언이 있어?
대부분 정보가 얻기 힘들다는 걸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본선 대회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이거 정보 어떻게 얻었냐, 정말 얻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족한 부분도 알아주셔서 너무 막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주제를 희소한 걸 선택하면 관련된 정보가 똑같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주제가 희소할수록 또 관련된 정보들을 찾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찾고 찾아도 안 나오는 주제라면 그건 다시 한번 또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점점 흥미가 떨어져.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되다가도 갑자기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한편은 좀 좋지 않은 수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작성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는 초점을 맞추셨던 부분이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 기획안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실 논리적인 전개만 이뤄낼 수 있으면 그건 훌륭한 기획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인 전개를 끝까지 처음부터 이어나갈 수 있느냐, 난 거기에 되게 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심사위원분들이 제 논문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당신들이 내 논문을 읽어야 하는지, 왜 내 논문이 이 세상에 나와야만 하는지, 이 논문이 무슨 의의가 있고 내가 왜 이 논문을 썼는지, 그런 걸 되게 초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쓰면서 사실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 논문에서는. 이 서론에서 문제 제기가 왜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본론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이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매끄럽게 읽을 수 있게 제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한테 도움 구한 적도 있어요? 난 이렇게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개의 흐름이 뭔가 어색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비약이 있지 않은지,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고, 선배들이나 뭐 실제 현직자분들한테도 도움을 구한 적도 있고요. 재단 측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작성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야? 좀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나. 보험료를 산출을 하려면은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저랑 파트너 둘 다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니까 진짜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심사위원분들한테 들었더니 오히려 그 점이 되게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통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돌릴 수만 있다면. 주제를 선정하고, 사실 나도 잘 모르는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승전결이 이어지는 동안 내가 아는 얘기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맞아, 현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면 학생이니까 너무 웃겨 보이진 않을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냥 실현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망설여진 순간들이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제 정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가지고 좀 시간 배분을 좀 잘 못했어서 마지막에 퇴고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진짜 정말 제출 날까지 막 작성하고 참고 문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원하시는 다른 분들은 좀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제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논문 작성 기간 그리고 퇴고 기간 이렇게 나눠서 좀 시간 배분을 미리 하면은 나 같은 경험은 좀 없지 않을까. 타임라인을 딱 정해 놓는 거. 꼭 이거 하나만큼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꼭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어? 말해주고 싶은 거? 보통 논문을 쓰다 보면 약간 자기 자식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원래 약간 내 논문을 읽었는데 너무 잘 쓴 것 같고 논리 장난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Q&A를 한 20개 가까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 질문을 다시 내가 답을 하면서 약간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나도 못 그랬는데. 논리적인 정합성 이거를 진짜 매 순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 가장 기본적인 커트라인이 사실은 논리성인 것 같아요. 논문에서.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꼭 수상을 못 하더라도 어떤 작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만 해도 외식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논문 쓰셔서 제출도 하시고 외식 상품권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이 공모전이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하고 마칠까요? DB 금융경제 공모전 화이팅! 화이팅!